인천 구월동 재래시장.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작은 반찬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은 박경자, 43살. 손님들은 그녀를 보며 참 부지런하다고들 했지만 아무도 그 부지런함 뒤에 숨겨진 상처까지는 알지 못했지요. 경자는 25에 첫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었고 시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 2년 차 첫 유산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뱃속도 제대로 못 지키냐며 냉랭하게 돌아섰고 경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년 뒤 두 번째 유산, 7년 뒤 세 번째 유산. 그때마다 시댁 식구들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씨가 마른 거 아니냐, 다른 여자 얻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남편은 방관했고 경자는 매일 밤 홀로 울었습니다. 결혼 18년 만에 이혼 서류가 왔습니다. 시댁에서 먼저 밀어붙인 것이었고 남편은 끝까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경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집도 재산도 심지어 결혼 반지조차 놓고 나왔습니다. 손에 쥔 건 단 하나, 조그만 보따리에 담긴 옷가지 뿐이었지요. 30명이 넘는 친척들이 모인 집안이었지만 그 뒤로 연락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40을 넘긴 여자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경자는 시장 안작은 반찬 가게에 들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장을 보고 다듬고 묻히고 볶고 담그는 일.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휘어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다른 욕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단골 손님 한 명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최성복, 45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리고 손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시금치 무침 하나 주세요. 매번 같은 반찬만 사가는 그 남자를 경자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성복이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저랑 차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경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이 진실해 보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름한 다방에서 성복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도 이혼한 몸이라고,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다고, 그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저 아이 엄마는 5년 전에 집을 나갔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서요. 그 뒤로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경자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성복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아이한테 미안합니다. 좋은 아버지는 못 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가 손을 떨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혹시 저랑 다시 시작할 생각 없으신가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평생 잘해드릴 자신은 있습니다. 경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지자 성복은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잊어주세요. 하지만 경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이 좋아합니다. 제가 잘할게요. 성복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 달 뒤 두 사람은 구청에서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피로연도 없었고 하객도 없었습니다. 다만 성복의 아들 최도윤만이 멀찍이 서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15살 소년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경자는 그날 밤 도윤에게 직접 인사를 했습니다. 도윤아, 나 이제 내 엄마야.
잘 부탁해. 도윤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 경자의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아줌마라고 불렀고 밥상을 대놓고 거부했습니다. 전 배 안 고파요. 차가운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경자가 준비한 음식은 그대로 식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밥상을 엎었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국물이 사방에 튀었습니다. 왜 자꾸 저한테 이래요? 전 아줌마 밥 안 먹는다니까요. 경자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성복이 다급히 말렸습니다. 도윤아, 그게 무슨 짓이냐? 하지만 경자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애 마음 이해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날 밤 경자는 홀로 남은 부엌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하나하나 줍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3번의 유산, 시댁의 모욕, 혼자 견뎌낸 그 모든 시간들. 그때도 견뎠잖아. 경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아이가 있어. 저 아이가 내 아이야.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뒤로도 도윤의 거부는 계속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인사 한마디 없었고 경자가 건넨 과일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도윤의 도시락을 챙겼고 밤이면 빨래를 개어 방문 앞에 두었습니다. 도윤은 그걸 집어들고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성복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힘들면 그만둬도 돼. 저 애가 너무하네. 하지만 경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애도 상처가 있어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녀의 눈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도윤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높아 학교도 가지 못하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경자는 밤새 죽을 끓이고 이마에 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자가 방을 나가려 할 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자는 멈춰섰습니다. 돌아보니 도윤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엔 처음으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경자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홀로 서서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날 엄마라고 부를 날이 올 거야.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자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평화가 곧 닥쳐올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재혼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경자를 아줌마라고 불렀지만 예전처럼 밥상을 엎거나 문을 쾅 닫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도시락을 받아들고 밤이면 빨래를 가져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거부는 줄어들었습니다. 경자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평화는 한 통의 전화로 무너졌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경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학교 교무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담임교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친구를 때렸다고 지금 교무실에서 대기 중이니 학부모가 바로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자는 앞치마를 벗고 시장을 뛰쳐나갔습니다. 학교까지는 버스로 새 정거장이었지만 그녀는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자 도윤이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는 숙이고 주먹은 굳게 쥔 채였습니다. 맞은편엔 상대 학생과 그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담임교사가 경자를 보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경자는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담임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윤이가 같은 반 학생 박민수를 복도에서 밀쳤고 민수가 넘어지며 손목을 다쳤다고 했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병원비를 내놓으라고, 사과를 제대로 받아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자는 조용히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왜 그랬어? 도윤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애가 원래 그런 애라고, 엄마가 버리고 간 애라 그렇다고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경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담임이 중재하려 했지만 민수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모가 교육을 제대로 했겠어요? 애 아버지는 뭐하고 이런 집안이니 애가. 그 순간 도윤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 애가 먼저 그랬어요. 저보고 엄마 버린 애 계모 밑에서 산다고 놀렸어요. 교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고 민수 어머니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경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윤아, 사과는 내가 먼저 해야 해. 친구를 밀친 건 내 잘못이니까. 도윤이 놀라 경자를 쳐다봤습니다. 경자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들 앞에서 고개 숙일 필요는 없어. 내가 먼저 잘못한 건 사과하되 내 마음까지 숙일 필요는 없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경자는 민수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보상은 사과 뒤에 하겠습니다. 하지만 순서는 지켜야죠. 먼저 아이들이 서로 사과하고 그 뒤에 어른들이 이야기합시다. 민수 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계모 주제에 무슨 교육을. 경자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계모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 엄마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상처받았으면 감싸는 게 엄마가 할 일입니다. 민수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담임이 중재에 나섰고 결국 양쪽 아이들이 서로 사과하는 것으로 일이 정리됐습니다. 병원비는 경자가 내기로 했습니다. 교무실을 나서며 도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자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둘은 그렇게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도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자는 밥상을 차리고 도윤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밥상을 두고 돌아섰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경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릇은 깨끗이 비어 있었습니다. 경자는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받았습니다. 도윤이 그녀 뒤에 서서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오늘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웠어요. 경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경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윤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도윤은 처음엔 뻣뻣했지만 이내 그녀의 품에 기댔습니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경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18년의 결혼, 3번의 유산, 시댁의 모욕, 이혼 후의 공허함.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세상 모든 수고를 보상받은 것 같았습니다. 경자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행복이 훗날 찾아올 거대한 폭풍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요. 그리고 그 폭풍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도윤이 엄마라고 부른 뒤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도윤이 먼저 인사를 했고 저녁이면 함께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성복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집 갔네. 경자도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가을, 성복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5층 비계에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을 땐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경자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복은 이틀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날 새벽 잠시 눈을 떴습니다. 경자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복은 떨리는 입술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도윤이 끝까지 부탁한다. 경자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복은 도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현장 동료 몇 명과 시장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친척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경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도윤 앞에서만큼은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홀로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 후 일주일 경자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통장엔 얼마 남지 않았고 월세는 밀려 있었습니다. 성복이 받던 일용직 급여도 끊겼습니다. 산재 보상은 나왔지만 그것만으론 도윤을 대학까지 보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경자는 새벽 5시부터 분식집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를 끓이고 튀김을 튀기고 순대를 삶았습니다. 오후엔 김밥 납품일을 받았습니다. 편의점 10곳에 납품하려면 밤늦게까지 김밥을 말아야 했습니다. 손엔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런 경자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엔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엄마, 저도 벌게요. 경자는 도윤의 손을 붙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공부해. 그게 내 몫이야. 도윤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눈물을 삼키며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경자는 합격증을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아빠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도윤도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현실이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생활비는 여전히 모자랐습니다. 경자는 김밥 납품 외에 야간 청소일까지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고 나머지는 모두 일했습니다. 도윤은 과외 알바를 3개나 뛰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학원으로, 학원이 끝나면 도서관으로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둘은 매일 저녁 6시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접이식 밥상 하나를 펼치고 국 한 그릇과 반찬 2가지. 그게 전부였지만 둘에겐 그 시간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뭐 했어? 별일 없었어요. 엄마는요? 나도 그냥 그래.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의사가 됐습니다. 경자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도윤이 진찰을 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도윤을 보며 경자는 웃었습니다. 너 진짜 의사 됐구나.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벌게요. 경자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하고 싶은 것 하면 돼. 그게 엄마 소원이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도윤은 경자를 위해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시장에서 가깝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경자는 그 집에서 처음으로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접이식 밥상이었지만 이젠 도윤이 준비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차릴게요. 경자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평화가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요. 경자는 반가워하며 맞이했습니다. 윤현서, 26살. 배우 지망생이라고 했습니다. 얼굴은 예뻤고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경자는 흐뭇하게 웃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도윤이 행복해 보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잠시 편의점에 나간 사이 연서가 방문을 잠갔습니다. 경자는 화장실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보니 연서가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사진을 찍고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경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연서는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도윤이 돌아왔을 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 불길한 느낌이 스며들었습니다. 왜 서랍을 뒤졌을까? 무엇을 찍었을까? 경자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맨 밑에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이 살짝 구겨져 있었습니다. 도윤의 친모, 아버지, 그리고 어린 도윤이 함께 찍은 사진. 경자가 유일하게 남겨둔 사진이었습니다. 경자는 사진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진을 왜? 그 순간 경자는 알았습니다. 평화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폭풍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그날 밤 이후 연서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도윤이 주말마다 연서를 데려왔고 경자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연서는 여전히 공손했고 도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연서가 웃을 때마다 그날 밤 서랍을 뒤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경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행복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석 달 뒤 도윤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연서랑 결혼하려고요. 경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양가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고 송도 오션뷰 호텔 한 식당에서 만나자고 연서 어머니가 연락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송도 오션뷰 호텔이라니 경자가 평생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 갈게. 경자는 일요일을 위해 옷을 새로 샀습니다. 시장 끝 옷가게에서 가장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입어보고 깃을 매만졌습니다. 도윤이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입으세요. 하지만 경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눈으로 자신을 볼지. 그래도 도윤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일요일 오후 경자는 도윤과 함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화려했고 천장은 높았습니다. 경자는 긴장한 채 도윤을 따라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예약된 방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도윤이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경자는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연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온 메시지에는 경자 혼자 와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자는 불안했지만 문을 밀었습니다. 방 안에는 연서의 부모가 앉아 있었고 도윤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연서 아버지는 50대 후반 병원장이라고 스스로 소개했습니다. 연서 어머니 손미라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병원장이 차를 권했습니다. 경자는 받아들었지만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병원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병원은 송도에서 가장 큰 정형외과 병원이라고, 연서는 외동딸이라고 도윤을 사위로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경자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을 물려받을 사위로 들어오십시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계모와 연을 끊으세요. 경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손미라가 냉정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출신 배경이 맞아야 결혼도 잘 간다고, 계모 밑에서 자란 남자가 무슨 집안의 사위냐고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경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미라가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경자가 서랍 속에 숨겨둔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의 친모, 아버지, 그리고 어린 도윤이 함께 찍은 사진. 이게 진짜 가족이잖아요. 계모는 가족도 아니죠. 식탁도 없는 집에서 무슨 사돈이냐고요. 경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누가 이걸?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연서의 동생 연우였습니다. 연우는 손에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연우가 녹음기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누나가 도윤 형 집에 가서 서랍 뒤진 거, 사진 찍은 거 다 저한테 자랑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 상견례를 어떻게 꾸민 건지도 다 녹음했어요. 녹음기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손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계모 하나 떼어내는 건 쉬워. 약점 잡고 흔들면 돼. 병원장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의사 월급으로는 병원 못 물려받아. 대릴 사위로 만들어야지. 방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연서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낳은 분입니다. 식탁은 없었지만 매일 밤 함께 밥 먹는 밥상은 있었어요. 그 밥상에서 저는 사람이 됐습니다. 도윤이 경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 안 합니다. 제 어머니를 모욕하는 집안과는 사돈도 안 됩니다. 병원장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미라가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경자를 이끌고 방을 나섰습니다. 연우가 뒤따라 나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죄송합니다. 제 가족이 너무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자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이 그녀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는 괜찮아요. 경자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경자는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옆에 있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호텔을 나온 뒤 경자와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송도 해변가 벤치에 앉아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경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미안할 일 없어.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연서를 믿었는데. 경자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게 아니야. 사람이 원래 그런 거야. 겉만 보면 알 수 없어.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첫 결혼 때 그랬어. 사람 좋아 보이는 남편이었고 괜찮아 보이는 시댁이었어. 근데 막상 살아보니 달랐지. 사람은 함께 살아봐야 알아. 도윤이 경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후회 안 해요? 저 같은 애 키우느라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경자는 웃으며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후회? 단 한 번도 안 했어. 너는 내가 선택한 내 아들이야.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자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 우리 앞으로 잘 살면 돼. 둘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다시 한번 깨졌습니다. 일주일 뒤 경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손미라였습니다. 경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자는 망설였지만 결국 약속을 잡았습니다. 호텔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경자는 도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가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카페에 도착하니 손미라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경자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미라가 커피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지난번 일은 사과한다고, 너무 감정적이었다고, 하지만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경자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손미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도윤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연서가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경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식탁은 없어도 밥상은 있었습니다. 그 밥상에서 내 아들이 사람 됐습니다. 그런 아들을 돈으로 사려는 집안과는 사돈 못합니다. 손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계모 주제에 뭘 안다고. 경자가 일어서며 말을 끊었습니다. 주제요? 제 주제는 엄마입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평생 엄마로 살았습니다. 그게 제 주제고 제 자랑입니다. 경자는 돌아서서 카페를 나섰습니다. 손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연서 집안에선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습니다. 병원장이 환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정황이 발견됐고 내부 고발로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우가 제보한 것이었습니다. 연우는 집을 나와 자취를 시작했고 도윤과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연서는 배우 생활을 접고 가족과 함께 조용히 지냈습니다. 경자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윤이 무사하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석 달 뒤 도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같은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이름은 김지은,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이 지은을 집에 데려왔을 때 경자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경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에게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존경한다고, 잘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경자는 그 말에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지은은 접이식 밥상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도윤 오빠가 이 밥상 이야기 정말 많이 했어요. 어머님과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인생 최고의 시간이라고요. 경자는 국을 떠주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 밥상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매일 밥 먹는 20분이 제 인생 최고의 유산이에요. 이 밥상에서 배운 게 병원에서 배운 것보다 많아요. 경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도윤과 지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 밤 경자는 홀로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길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자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도윤의 친모, 아버지, 그리고 어린 도윤이 함께 찍은 사진. 경자는 그 사진을 꺼내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좋은 아들 키우게 해줘서. 경자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그 사진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윤의 과거를 담은 하나의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경자는 시장 반찬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새벽부터 손님을 맞고 반찬을 담고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도윤은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접이식 밥상 위엔 여전히 국 한 그릇과 반찬 2가지. 하지만 그 밥상은 이제 2사람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은도 함께 앉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경자는 밥상을 치우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뭘까? 피로 이어진 것일까? 법으로 정해진 것일까?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매일 함께 밥 먹는 시간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경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잘 살았네.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그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 모든 상처는 시간으로 치유된다고 경자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